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르신의 체력 관리, 이 근력 강화 이론을 포함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또 체력을 관리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약 한 30분간 강의를 교육하게 될 운동 처방사 김기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어르신들의 체력 관리를 통해서 운동을 꾸준하게 지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건강하다라는 것이 꼭 체력이 높냐, 또 체력이 좋으면 건강하냐라는 게 꼭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적절한 체력 수준을 유지한다면 건강 또한 따라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어르신의 근력 운동 그리고 체력 관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인데요. 먼저 그러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노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이 건강 실태 조사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운동과 체력의 중요성과 어르신의 체력 관리 측면에서 건강 체력과 기능 체력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어떻게 얼마 수준의 운동을 해야 할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르신의 운동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 적정하게 운동할 수 있는 이 수행 지침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침을 통해서 그 기준점을 정확하게 아시고 운동을 얼마나 조금 해야 될지, 많이 해야 될지, 좀 더 강하게 해야 될지, 약하게 해야 될지 본인의 수준에 맞게 운동할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노쇠 방지 운동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익히 하시고 있는 부분도 있고 알고 있는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한번 직접 시연해 봄으로써 한번 같이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겪고 있고 어려워하는 것이 연령이 증가됨에 따라서 점점 인체 기관의 생리적 기능들이 감퇴가 되어가며 여러 기관들이 기능적으로 예전과는 다르다는 것들을 느끼시게 되고 또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또한 이러한 어려움들이 각종 질병의 신체 활동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질병들에 노출되기가 쉽고 활동에 제약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주요한 질환들을 한 번 더 살펴보자면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비만이라든지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 뇌졸중 이러한 다양한 질환들이 중첩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께서 혈압이 높다라든지 혈관이 손상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합병증이 발생된다라든지 또한 혈관의 유연성이 많이 떨어져서 혈액이 순환되지가 않아서 손발이 찹고 추위를 좀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요. 또 그러한 신체의 저하됨에 인해서 허약된 부분들이 예전과 같이 금방 회복되거나 간밤에 자고 일어나고 맛있게 식사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몸이 기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활동을 할 때 또 신체 활동들을 행할 때에 근력이 약화되고 또 언어라든지 인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시죠. 그러한 보행 이상 또 근골격계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65세 이상을 통틀어서 어르신이라는 표현들을 쓰는데요. 만성 질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여러 가지 질환들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갖고 계시냐 유병률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한 가지 이상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65세 그리고 70세가 지남에 따라서 전체 어르신들의 50% 수준의 이상의 어르신들이 2개 이상, 3개 이상, 더 그 이상의 질환들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편하고 어려움들이 있는 부분들이 저는 이제 운동 처방사다 보니까 운동을 주제로 여러 어르신들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동을 통해서
체력을 길러 나간다면 이러한 질환들과도 어떠한 관계점이 있었을까 한번 살펴본다면요. 운동을 참여하여서 체력을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신체 활동이 제약되고 저하되어서 체력이 낮은 분들을 서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렇게 연령과 성별을 구분했었을 때에 이 전체적으로 사망 원인에 있어서 체력이 낮은 분들에 비해서 높은 분들이 사망률이나 다양한 질환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을 확률이 많이 낮아질 수 있겠다. 그것이 남자 아닙니다.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운동 참여를 통해서 체력을 기르고 또한 나의 운동 참여 신체 활동률이 늘어갈수록 건강 또한 좋아진다는 개념이 있겠는데요. 특히 어르신들은 운동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향상시키느냐? 근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방송이나 또 여러 선생님들 또 주변인들을 통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최근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국민 체력 실태를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근력 운동 참여 비율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씩 향상되는 좋은 현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각보다 걷기를 대부분 하시는 줄 알았지만 예전 2005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가까워질수록 어르신들 전체 걷기 실천율 참여율이 점점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께 어떠한 운동들을 권장하고 또 어떤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걷기를 많이 해야 돼요. 의자에서 요즘 앉았다 일어나기 운동도 많이 하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렇다면 개념적으로 건강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떠한 운동을 하면 좋을까? 미국 스포츠 위학회에서는요, 이 체력에 대해서 5가지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건강한 체력이라는 개념인데요.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신체적인 능력을 건강 체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가지로 구분하고 있었을 때 이 체지방이라든지 비만 관련된 신체 구성을 얘기하기도 하고요. 걷기와 같은 자전거를 타는 심폐지구력, 그리고 스트레칭이죠. 유연성, 근지구력은 지속적으로 뭔가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번에 강한 힘을 내거나 또한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힘, 근력, 이렇게 5가지의 요인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이와 같은 범주에 해당될까요? 물론 해당이 됩니다. 어르신들 솔직히 65세 이상 분들께 필요한 체력도요, 마찬가지로 심폐지구력, 근력, 근지구력, 유연성, 이와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어르신들은 중심을 잡을 수 있고 목표한 것을, 원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인 협응력까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017년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에서요, 한국인의 건강체력 기준이라는 놀라운 발표를 2017년도에 전국적으로 방송하였습니다. 뉴스에서도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떠한 거냐면요, 어르신들의 체력 관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수없이 많은 운동 중에서 어르신들의 체력을 한번 검사해보고 거기에서 손 꼽아서 가장 중요한 체력 중에 하나인 근력을 어떤 수준까지 하시면 좋냐, 그렇게 한다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의자에서 30초 동안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하는 방법을 권장했습니다. 65세에서 69세 여성인 어르신께서 앉았다 일어날 때 30초 동안에 17회 이상을 쉬지 않고 반복할 수 있다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 그리고 노쇠의 위험성이 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지 못하게 17
17회 이상 앉았다 일어나는 근력 수준이 나는 좀 어려워 하신다면 이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력들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력이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목표한 거리를 걸어서 돌아오는 걷기 능력입니다. 걸으실 때에 얼마나 빨리 걸을 수 있느냐도 중심을 잡고 넘어지지 아니하며 돌아올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요. 65세에서 69세의 연령대 어르신을 기준으로 할 때 이 3m의 목표 지점을 걸어서 돌아갔다 오시는 건데, 이러한 시간적인 부분으로 약 6초에서 7초 사이에 목표 지점을 걸어올 수 있다라면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건강한 체력이 도달되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론적으로 몇 가지를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르신들께서 스스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적정한 체력이다라고 한다면 그 기준을 제시하겠습니다. 바로 근지구력, 심폐체력, 또 평형성, 협응력 4가지의 항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65세부터 69세, 70세부터 74세, 그리고 75세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요. 이 본인께서 어느 기준에 속해 있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글씨가 조금 작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앉았다 일어나는 능력이 20회 정도 수준 안팎으로 30초 동안 할 수 있다라면 근지구력이 건강한 수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분에 얼마 정도의 거리를 걸을 수 있는가, 그것을 지속적으로 6분 동안 걸어서 얼마 정도의 거리를 다녀올 수 있는가 봤었을 때요. 좀 젊으신 어르신들은 약 500m 정도를 6분 동안 걸어갔다 오실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500m의 거리를 실제적으로 재보신 적이 없으시죠? 보통 500m를 5분에서 6분 정도를 걸어서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지점을 한번 설정해 보십시오. 평상시에 자주 가시는 또 어르신 경로당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쉼터가 있겠습니까? 자주 가시는 그런 지점을 한번 정해 보시고요. 5분 동안에 빠르게 다녀올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자에서 앉았다가 돌아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팔자 보행이라고 해서 목표한 지점을 왼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돌아올 때 약 2번 반복한 경우 25초 정도, 그렇게 다녀올 수 있는 능력, 이런 몇 가지의 능력을 도달할 수 있다라면은 건강 체력이 양호하다. 즉 이 얘기는요, 질환, 위험에 저항하고 자립적인 신체 생활을 충분히 영위할 수 있는 건강한 상태라고 체력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건강과 연관되어 있는 체력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었을 때 심폐지구력, 심혈관계의 질병을 예방하고 또 우리가 심혈관계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위험들을 감수할 수 있겠죠. 어떻게? 걷기라든지 자전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이룰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그러한 유산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신체 조성, 이 지방이라든지 좀 비만해서 몸이 무거워서 걷는 게 많이 힘들어 말씀 주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신체 활동 3분, 5분, 10분 이렇게 단계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진행하면서 나의 몸을, 신체 활동을 늘려나가고, 그리고 체지방을 조금씩 감소시킨다면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병과 당뇨, 고혈압, 그리고 암의 발생 또한 이 감소시킬 수 있고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다면 눈에 순간적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심폐체력, 또 비만, 지방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잠깐 순간적으로 운동을 했다 해서 금방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 밑에 보이는 근력과 근지구력, 유연성, 이러한 체력 요인들은 운동을 어느 정도 수준, 1회 또 몇 회의 운동을 걸쳐서도 충분히 몸이 좀 편해졌다, 또 어깨가 좀 더 부드러워졌다, 허리가 편안하게 구부러지고 펴진다, 이러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요, 근력 상태가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가 돼야 요통도 감소가 되고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 있으며 기능적으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절이 퇴화되는 것이 사실은 어르신들이 모였을 때 또 연령이 점점 늘어감에 따라서 무릎이 아파, 허리가 아파, 아이고 나는 허리를 펴는 것이 너무 힘들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호소하시는데요.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러한 관절 상태와 근육의 질을 발달시켜 나가고 또 좋았던 상태를 지속적으로 운동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을 조정할 수 있는 능력들을 유지해 나가시고요. 자, 정리하자면 건강에 관련된 체력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향상시킵니다. 또한요, 급작스러운 어떤 가족의 행사라든지 우리 경로당이나 또 친지분들과 친척들과 함께 이동을 할 때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나 또한 오름이라든지 다양한 자연적인 환경에 있어서 급작스러운 사고와 발생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제일 염려되시는 게 낙상으로 인해서 넘어졌었을 때 관절염이나 또 골다공증이 좀 심하셨던 분들은 골절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불운한 상태를 경험하시기도 하죠. 그러한 부분들은 건강 관련된 체력, 즉 걷기나 유연성뿐만이 아니라 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평형성 같은 여러 가지 체력들을 골고루 운동하시면 전반적인 이 신체적인 능력이 발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건강 관련된 체력이 이 질환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이 어르신들께서 친구분들과 함께 게이트볼을 즐겁게 즐기신다든지 또 원하시는 좋아하시는 오름이나 산책로에서 즐겁게 등산, 걷기를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나 주택 2, 3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계단을 올라가시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 올라가는 계단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계단이 무서우십니까? 또 아주 이쁘고 사랑스러운 손주분들을 안아주기도 하고 놀아주기도 하시는데 이러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체력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이 체력의 중요한 부분을 기능적인 체력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 건강 관련된 질환을 예방하고 위험을 낮추는 것이 건강 체력이었다면 기능적인 체력은요, 오래 걷거나 계단을 올라가거나 또는 자전거를 타고 약간 5분, 10분 거리에 있는 마트에 가서 장을 본다거나 또는 손자를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안아주거나 또 이렇게 놀아주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근력과 근지구력이 필요하게 되겠고요. 앉아서 양말을 신지 않습니까? 근데 서서 양말 신는 게 많이 힘드시고 불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양말을 신으실 때는 의자에 앉거나 앉아서 이렇게 신을 수밖에 없는 유연성이죠. 또한 옷을 입을 때에도 팔을 펼치고 뒤로 집어넣을 때 어깨가 아프고 결려서 옷을 입을 때도 늘 불편을, 고통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남자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매는 동작을 할 때에도 어깨를 들다가 할 때에도 아프다, 통증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능적인 능력들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운동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것은 65세, 70세, 75세가 지나에 따라서 낙상에 대한 위험, 또 그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버스를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버스에서 승차할 때, 하차할 때, 또 버스에서 잠깐 일어났는데 갑자기 버스가 급출발해서 순간적으로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넘어지시는 경우도 있겠죠. 횡단보도에서 빨간불이 들어왔고 파란불이 들어와서 빨리 건너야 되는데 그러한 횡단보도를 걷기가 어려워지는 부분들도 느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능적인 체력은요, 노쇠, 우리가 어르신들께서 건강한 어르신이 계시고요. 또 장애로 인해서 지금 요양원에 입소하셔서 시설에 이 보호를 받으시는 분도 계십니다. 노쇠라는 것은 건강한 어르신과 그리고 시설에 입소 계신 어르신과의 사이에서 이 허약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개념인데요. 기능적인 체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러한 체력들을 발달시키고 그러한 것들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다양하게 하시다 보면요. 여러 가지 활동들에 자신감도 생기고 잘할 수 있는 체력이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한 어르신의 신체 발달 그리고 장애를 저하시키는 요인을 우리가 체력적인 요소에서 기능 체력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한 자립생활에서 적정한 기능 체력은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앉았다 일어나기, 6분 동안 걸었을 때 얼마 정도 거리를 갈 수 있는가, 목표한 지점을 얼마나 빠른 시간 동안에 돌아올 수 있는가, 목표한 지점을 왼쪽, 오른쪽으로 방향을 바꾸어서 2번 왕복할 때 협응력, 이러한 부분들이 적정 기준 안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회장님, 경로당 회장님이나 또 모임 있으실 때에 한번 이러한 이 제시한 기준을 한번 같이 한번 파악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주변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체육 전문가 또한 사회복지사 선생님과 함께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해 주시고 한 가지 또는 2가지 이상 부족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체력들을 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운동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기준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이 목표와 나의 기준, 얼만큼 나의 연령대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체력과 또 기준들을 알겠는데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운동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부분이시죠?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운동했어. 이것도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좋은 말씀이신데 되도록이면 주 3회에서 5회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권장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운동을 하는데 천천히 걷거나 또는 체력 수준에 의해서 운동의 어떤 강도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의 체력 수준에 맞는 적절한 운동의 수준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력을 또한 기르어 나갈 때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당 3회에서 5회 정도의 운동을 하시면 참 좋겠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간으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일주일에 150분 가량의 운동 시간을 확보하는 게 참 중요하겠습니다. 30분씩으로 나눈다면요. 일주일에 5번 정도이고요. 50분씩 보통 1시간씩 운동을 나가십니까? 그렇다면 50분씩이라면 2번에서 3번 정도. 나는 운동하기에 한 15분, 20분이면 적당해 하시는 분 계시죠. 그렇다면은 운동을 아침과 낮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에 하루에 2번 또는 3번 정도의 운동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운동하는 것도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께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활동 새벽에 일찍 나오시고 쉬셨다가 아침 드시고 또 오전에 운동하시고 쉬셨다가 점심 드시고 운동하시셨다가 이렇게 조금씩 자주 나눠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잘하시고 있으신 거예요. 꾸준하게 운동하시고 지속적으로 본인의 수질에 맞게 운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만보계라든지 요즘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보시죠. 거기에서 걷기 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00보 정도의 걷기는 어르신들이 걷는 속도로 따질 때에는요, 좀 빨리 걸으시는 분들은 1시간 반 정도, 좀 천천히 걸으시는 분들은 약 2시간 안팎으로 걸으시는데요. 10,000보 정도의 걷기 수를 권장하지만 어르신들은 약 7,000보에서 8,000보 정도의 수준으로 걸으셔도 충분히 어르신의 운동량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운동할 때 기준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기준을 숙지하셔서 운동을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하시면서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 피라미드를 보겠습니다. 가장 아래서부터 아주 쉬운 운동, 가장 위에는요 아주 어려운 운동입니다.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어려우신 운동 종목도 있고요. 또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등이 있는데 저는 강도로 표현하자면 저강도 운동이라고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하실 때에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를 할 수 있는 저강도 운동. 운동의 동작으로 표현하자면
한 70m 정도를 1분 동안, 한번 5분 정도라고 한다면 한 350m? 아까 6분 걷기 말씀을 드렸죠. 400m에서 500m 정도를 6분 정도 걸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그러한 수준의 운동을 통해서 20분, 좀 더 체력이 좋으시다면 30분에서 50분, 2시간, 3시간 운동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기도 합니다. 체력에 따라 다르기도 하지만 1시간 반, 2시간 이상 쉬지 않고 지속되는 운동은 조금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누어서 하실 수 있고 운동할 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권장드리고 싶고요. 특히 걷기와 함께 더불어 계단에 올라갔다 내려올 수 있는 운동을 더욱 권장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어려워들 하시는데요. 실상 위험한 것은요.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입니다. 아침에 기상 직후에 몸의 근육이 또 신체 기능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좀 급작스럽게 계단을 내려오시거나 넘어지시는 경우, 또 오름이라든지 조금 높은 장소를 올라가셔서 올라갈 때는 힘이 들었죠. 그렇게 힘이 들었다가 다리가 풀려서 내려올 때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경우에 심각한 부상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장 권장하는 것은요. 계단을 오르고 내리는 운동 형태를 평상시에 걸으실 때 꼭 중간에 넣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다면 참 좋은 운동 코스고요. 또한 그러한 운동 코스 중에서 계단이 있는 곳이나 아니면 한 계단 정도를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떠한 운동 도구가 있다면, 운동 환경이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그런 유산소 운동 전후에 스트레칭, 체조, 유연성 운동을 같이 병행해서 하신다면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며 또 내려갈 때에 자연스럽게 평형성과 협응력까지 함께 운동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이 교육의 말미에 운동 자세와 또 운동을 행할 때 주의점들을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중요한 근육 무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는 다양한 근육들을 통해서 나의 관절을 움직이며 신체를 조절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화에 따른 노쇠, 허약함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한 제한점들에 있어서 좀 더 먼저 우선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근육의 지점들이 있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들을 보시면요. 이 바닥과 발등 쪽에 발목을 들었다 내렸다 할 수 있는 이 발목 주변 종아리 근육들인데요. 이 근육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보행을 할 때 또는 다리를 들어서 딛고 또 다른 다리를 들어서 딛고 할 때 있어서 발끝이 잡아당겨지고 발바닥으로 밟아서 올라가는 이러한 동작을 할 때 가장 처음으로 시발점이 되는 근육이죠. 그래서 발바닥을 들고 내리고 발가락을 들고 내리고 이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의자체조나 여러 가지 스트레칭 동작들이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다리와 같은 경우도 다리를 구부렸다가 펼 수 있는, 보통 의자에서 많이 다리를 하나씩 폈다가 구부렸다 하실 때에 이러한 운동들이 되는데, 이때에는 다리를 편 상태에서 그 무게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죠. 지속적으로 근육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운동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근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지면 낙상을 예방하는 데 참으로 도움이 되고요. 다리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럼 골반이 있죠. 골반 주변을 싸고 있는 엉덩이 근육과 골반 아래 위에 있는 복근 근육들, 이 몸통 중심 근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몸통의 중심 근육은 척추를 잡아주며 자세를 유지하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거나 정지했었을 때에 또 동작을 시작할 때에 끝났을 때에 내 몸을 조절하고 또 여러 가지 평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핵심 근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육들을 함께 운동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골반과 엉덩이, 복부를 사용하는 운동은요, 주로 체조 또는 스트레칭, 요즘 많이 여러분들 하고 계시죠. 복부 근련, 단련 운동,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또한 상체 위쪽에 있는 운동, 그 근육들이 있겠죠. 가슴과 등 쪽, 팔과 어깨, 이러한 상체 근육은 뭐 평상시에 다양한 일상생활을 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약간의 힘을 들여서 이러한 무거운 물건들 또는 넘어섰을 때 내 체중을 잘 지탱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권장드리는 이 운동을 통칭 노쇠를 방지하는 운동 종류라고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모든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혈액순환, 심장, 유산소 운동을 통한 심폐체력입니다. 걷기, 자전거 또는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런 계단 오르내리기 운동, 그리고요 또 경로당이나 또 여러 가지 곳에 가시게 되면 체조, 웃음, 노래, 이러한 적정한 시간 동안에 호흡을 하고 심장 박동수를 끌어올리면서 신체 활동을 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이 심폐체력과 연관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의 심장 혈액순환 건강을 건강하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리에 있는 전반적인 관절을 사용하고 그러한 관절들을 잘 쓸 수 있도록 근육을 단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또는 의자 없이도 할 수 있는 앉았다 일어나기,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뻗고 구부리고 또한 종아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들이 전반적으로 평상시에 하시는 운동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상지, 이 몸의 위쪽 근육도 중요하죠.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의자나 책상을 잡고 하는 팔 굽혀펴기라든지 또는 가벼운 덤벨을 들고 들었다 내렸다 또는 어깨 위로 들었다 내렸다, 밴드도 있었죠. 밴드를 잡고 펼쳤다 모았다 들었다 내렸다, 이러한 상체 전반적인 들고 내리고 잡아 당기는 이런 운동들이 최소한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유지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근력 운동들을 하기 전에 참 중요한 게요, 스트레칭입니다. 관절의 유연성은 내 몸의 평안함과 기분이 향상되는, 그리고 또한 운동의 부상을 예방하고 회복을 도와주는데 아주 이로운 운동이죠. 경로당에 가면요, 다양한 체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회장님과 총무님들 그리고 주변 이제 친구분들과 함께 즐겁게 체조도 하시고 스트레칭 하신다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 해야 되나요? 근력 운동 전후에 할 때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평상시에 자주 하는 것도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자에서 밸런스를 잡아줄 수 있도록 한 손으로 의자를 잡고 다리를 움직여서 들어주고 내려주고 뻗고 차고 하는 운동들을 하시면 참 좋겠고요. 또 최근에는 기공체조나 태극권 같은 체중을 잘 조절하고 신체를 서서히 컨트롤, 조절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운동들이 아주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적극 참여하셔서 허약한 체력이 아니라 건강한 체력으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필요한 운동 몇 가지를 제가 직접 한번 의자 또는 도구를 사용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근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운동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권장하기에 가장 잘 사용이 되고 또 부담 없이 하실 수 있는 운동입니다. 바로 위자이죠. 위자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평상시에 일상생활에도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들을 자주 하십니다. 근데 이러한 동작들을 1회로 끝이지 마시고 최소 10회에서 20회 정도의 횟수를 운동하시는 걸 통해서 이 다리와 무릎 주변의 근육을 발달시키시면 참 좋겠습니다. 방법은 익히 아시는 바대로 의자에 편하게 앉았다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께서는요, 의자에서 앉았었을 때에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 다음에 일어나시기 전에 상체를 구부렸다가
일어나시는 동작을 하시면 다리의 근육과 그리고 허리와 복부 주변의 근육을 같이 사용해서 운동할 수 있겠습니다. 무릎이 평상시에 아프시다면 무릎 주변에 손을 살짝 짚어주시고 앉았다 일어나시는 방법으로 운동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권장하는 이유는요. 의자에서도 상체 근력을 운동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운동하냐면요. 의자에 팔걸이가 있다면 팔걸이를 잡으시고 상체로 지지하면서 밀고 일어난다면 하체와 복부, 하체의 근육, 모든 근육을 동시에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평상시에 앉아서 컴퓨터나 TV에 자주 생활을 하시게 된다면 의자에서 의식적으로 한 번에 10회에서 20번 사이로 운동하시면 참 좋겠고요. 한 번 하실 때에 그렇게 1분에서 2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에 다시 2세트, 3세트 이렇게 반복적으로 운동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걷는 동작을 할 때 다리의 근육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허나 걷기로는 발달되는 근육의 강도가 조금은 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이나 내리막길을 권장해 드렸고요. 가장 좋은 운동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그럼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에 1층, 2층, 3층 물론 그것도 좋지만 한 계단만 오르고 내리시는 방법으로 운동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단이 있게 되면요. 계단에서 오르고 내리고 한 발씩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숨을 들여 마시고 뱉으면서 호흡과 함께 다리를 오르고 내리시면 전반적인 다리 근육과 뒤쪽에 있는 엉덩이 근육까지 함께 운동하며 평상시에 걷는 운동 강도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운동을 이 근육에 자극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요. 올라가시는 운동도 필요하지만 사뿐히 몸을 중심을 잘 잡고 내려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계단을 올라갈 때 자연스럽게 한 다리씩 이렇게 서고 내리고 서고 내리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다리를 들 때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평형성 운동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계단을 올라갈 때 이러한 운동이 힘들다면 한 가지 더 평형성과 협응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운동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요. 의자에 있습니다. 의자에서 이 다리와 골반에 연결되는 부위를 계속적으로 움직여 주셔서 이 주변에 지지하는 다리로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근력을 기르시고요. 그리고 이 흔들어주고 뻗어주는 다리는 이 전반적으로 움직임을 잘 이뤄낼 수 있는 유연성을 만든다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한번 뻗어보시고 뒤로도 한번 차보시고요. 또는 옆으로 들어보시기도 하고 또 원을 그려서 5회에서 10회 정도 유지해 주신다면 다리를 드셨을 때 이 골반 주변의 근육이 뻑뻑해지는 느낌이 들겠습니다. 제일 주의할 점은요. 근육과 관절을 사용할 때 있어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시다면 동작을 작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체력을 기를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수준에 맞게 운동하시고 적절히 내가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셔서 꾸준히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수준이 어떠하신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목표한, 필요한 수준만큼의 체력을 먼저 만들어 주시고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을 통해서 여러분의 몸의 관절과 근육을 점차 발달시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어르신의 체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